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 회복 논의를 이끈 서울 서희초 사건 교사가 지난달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전북 군산 문여도 초등학교에 재직 중 사망한 교사의 순직은 불인정됐습니다. 과로에 이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경찰 수사 결과와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할 것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던 고 주영은 선생님이 생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3월 군산 문여도 초등학교에 부임한 주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되게 바쁘다, 정신없다, 수업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다, 이런 말들 평소에 많이 했었고. 전북 교사 노동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교사는 전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통상 20.8시간을 수업하는 것보다 많은 주 29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또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학교폭력, 생활업무, 인성교육 업무 등의 업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주교사는 결국 지난해 8월 아내와 8살 딸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군산해경은 주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교 관리자의 갈등 등에 따른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한 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순직을 불승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 결정에 유족은 암담합니다. 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교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들 업무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면 저희 남편 같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이 없지 않을까. 주교사의 유족과 전북 교사 노동조합은 주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남성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청소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요.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을 데리고 숙박업소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숙박업소에 들이닥칩니다. 잠시 뒤 남성 2명을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숙박업소에 가두고 금품을 요구한 일당입니다. 경찰분들이 저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좀 더 이렇게 나눠갖고 노주로까지 다 차단을 했어요. 이에 수갑 채워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경찰에 붙잡힌 21살 A씨 등 7명은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남성들로부터 금품을 뜯었습니다. 조건 만남에 응해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급습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입니다. 데이트 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장 급습한 사람은 내가 아는 선배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연락을 받은 주범이 가족 행세를 한 겁니다. 이들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14명으로부터 3,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 남성 중 1명은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고 대출까지 받아 1,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찰은 공동 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살 여성 청소년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지난 1월 가수 김재중 씨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생팬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유명 아이돌의 전화번호 등 사적 정보까지 거래되면서 사생활 침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SNS에 연예인 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뜹니다. 현직 유명 아이돌 이름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부터 가족들의 SNS 계정 정보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배사를 사칭해 집 주소를 알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객님 맞으세요? 네, 저희 그 택배인데 지금 호수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불과 1분 만에 아이돌 정보를 판매하는 계정을 5개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특정 연예인의 메신저 계정 정보를 구매하겠다고 문의했더니 8,000원에 판매한다고 답변합니다. 판매자들 모두 결제 플랫폼의 익명 송금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신원을 철저히 숨긴 상태에서 거래하는 겁니다. 한 판매자는 최근 하루에만 24건을 거래했고 수십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역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물론 더 세게 처벌받습니다만은 그 사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뭐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팬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이어지고 일종의 다른 범죄의 전초가 되는 이러한 그게 특징이 있어서요. 사적 정보 거래는 스토킹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의 없는 유출과 거래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음주운전 단속에도 나섰는데요. 그 현장에 김유아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각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기를 내밉니다. 입함 헹구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시간이다 보니 혹시 모를 음주운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은 없는지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단속이 진행된 2시간 동안 총 21건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적발만 12건이었는데 안전띠 미착용이 10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동승보호자 부재가 각 1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없었습니다. 금일 단속에서 음주운전은 단속되지 않았지만 운전자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간에도 음주 단속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경각심을 주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교통안전공단, 구청,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걸어다니는 표지판인 안전덮개를 아이들 가방에 씌워주고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수칙이 적힌 스티커북과 전단지 등을 나눠줬습니다. 비가 올 때는 항상 학교 갈 때나 집에 갈 때 가방에다 씌워갖고 다녀요. 하나, 둘, 셋. 30km! 오는 22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합동 집중 단속은 계속됩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